안녕하십니까. 매의 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이 대만을 방어하고 수호하기 위한, 그리고 대만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공동작전을 시작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이 대만 수호를 위한 미국과 일본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줍니다. 하나는 코로나19로부터의 대만 수호 의지이고, 다른 하나는 대만의 안보를 위한 미국과 일본의 강력한 태도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코로나19로부터 대만을 구하는 작전인데요. 한때 T박영으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던 대만이 이 코로나 변종들이 활개를 치기 시작하면서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이 즉각적으로 행동에 나선 겁니다. 매운 대만언이라고 불리는 차이잉원 총통이 5월 들어서 코로나가 급증한 데다가 중국의 방해로 이 백신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잉원 총통을 구하기 위해서 미국과 일본이 발벗고 나선 겁니다. 그동안 차이잉원 총통은 지난해 5월에 71%라는 경이적인 지지율을 보이다가 최근 코로나 방역 실패 문제가 불거지니까 야당도 총공세를 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 5월 중순에 처음으로 5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원인은 결국 이 백신 접종률의 미흡이죠. 중국은 이때를 노려가지고 중국산 백신 공급을 자처하면서 이제 대만 내 분열을 노렸습니다만은 차이잉원 총통은 이를 완전히 거절했고요. 반면에 야당들은 중국산 백신 도입을 적극 주장하면서 이 차이잉원 총통은 난감한 처지가 됐습니다. 그러자 우선 일본이 적극 반응을 했습니다. 일본은 현재 이 자국의 백신도 아직 충분하게 접종을 못한 상황에서 일본의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24만 회분을 4일 대만으로 보냈습니다. 일본이 해외에 이 코로나 백신을 직접 공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가지고 총 한 1천만 회분을 공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대만의 연합보와 자유시보 등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백신 공급은 2011년 3월에 이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대만의 지원, 그리고 지난해 4월 대만이 일본에 기증한 마스크 200만 장 등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들 합니다만은 사실 중국의 방해 때문에 백신을 구하지 못하는 대만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직접적인 지원을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강화되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 보조를 맞추는 일본이 이 대만을 겨냥한 중국의 백신 공세를 선제적으로 차단한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미국은 태미 더크워스, 크리스토퍼 콘스, 그리고 댄 설리반 같은 이런 상원연 대표단 3명을 포함해가지고 10명이 미 공군의 C-17 글로브 마스터 수송기를 통해서 대만으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산 백신 75만 회분을 1차적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 미국의 대만 지원은 앞서 미국 정부가 3개 지원하겠다고 밝힌 총 8천만 회분 중의 일부입니다. 더거스 원은 이날 타이베이 숭산 공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코로나 초기에 대만은 우리에게 방호용품을 제공하고 미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을 줬다. 그러면서 백신은 대만에 대한 고마움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대만의 절박한 수요를 인식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만의 수요를 파악해서 이를 워싱턴에 전달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들 상원의원이 미 공군의 군용기를 타고 직접 대만을 방문했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일단 미국이 초당파적으로 대만을 지지하고 지원한다는 뜻을 표명한 것이고요. 더불어서 미국은 중국이 원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무시한다는 그런 뜻을 밝힌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로이터 통신도 하나의 중국, 그러니까 일개 중국이죠.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하는 중국 정부의 강력 반발이 예상된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더불어 이들 미 상원 의원 일행이 차이잉원 총통을 대만 공군 숭산기지 지휘부에서 만나가지고 미국과 대만의 관계, 그리고 영내 안보 등을 논의했다는 것 역시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더거스 상원 의원은 대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만의 절박함을 인식했고 우리는 파트너십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이렇게 미국이 대만을 중국으로부터 방어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의지는 광범위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대만 관리들하고 교류를 장려하는 지침을 내놓은 바 있고요. 또 지난 4월에는 크리스토드 전 상원원을 이 바이든 대통령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인데 이 바이든 대통령이 특사단으로 대만에 보낸 바 있죠. 그리고 지난 5월 말에는 대만 외교 검토 법안을 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의 대만에 대한 지원이 지금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과 일본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그러니까 SCMP는 지난 3일에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지냈던 대중강경파 매튜 포틴저의 말을 인용을 했는데요. 전날 닉슨 재단이 주최한 미일 관계에 대한 세미나에서 한 발언을 인용한 겁니다.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 이렇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일본이 군사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포틴저는 이날 일본이 쿼드, 그러니까 미국 주도의 4개 나라 안보협의체죠. 이 쿼드를 먼저 제안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무력을 동원해가지고 대만과의 통일을 꾀할 경우에 일본이 군사적으로 대만 방어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한 겁니다. 포틴저는 이어서 이 쿼드 구상은 2006년과 2007년 아베 신조 일본 전 총리의 1차 집권기에 나왔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장 가까운 동맹인 일본이 제안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라는 개념을 채택하고 조정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포틴저는 일본군에는 대만의 방어가 일본의 방어라는 말이 있다 그러면서 일본이 그에 맞게 행동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내다본 겁니다. 이 포틴저의 말 그대로 일본은 대만 방어에 아주 적극적입니다. 지난 4월에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명기한 데 이어서 지난 5월에 유럽연합 그러니까 EU 정상과의 회담에서도 양안 문제 그러니까 중국과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권한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죠. 이런 일본의 대만 수호 의지에 대해서 중국은 이 전쟁 불사 수준의 경고를 하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본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대만과 관련된 강경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또한 반발의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5월 28일 자오리젠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대만은 중국의 영토이며 중국은 어떤 나라도 대만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반드시 통일돼야 되고 필연적으로 통일돼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어서 대만 해협 정세에 있어서 대만 해협 통일이라는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만 해협 통일은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최선의 해답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 중국 외교부의 이런 발언은 중국이 공식 입장에서 대만 해협 통일을 처음으로 언급한 겁니다. 이걸 홍콩 명보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만큼 강경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대만에 대한 중국의 위협이 날로 고조가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미일 방위 협력 지침 이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가지고 순항 미사일이라든지 전투기도 요격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 미사일 방공체제 구축 등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민당의 외교부의 회장인 사토 마사이사 참의원 의원이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니케이도 미일 양국 정부가 연내에 외교 국방장관 2+2 회의를 열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이 가이드라인 개정의 필요성이 의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현재 예측으로는 그렇죠. 대만에 만약에 유사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미국 본토에서 주력군이 오는데 3주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그 전에는 본토 미군이 합류하기 전 그때는 주일 미군이 초기에 전선에 투입되고 이들에게 연료와 식량을 보급하는 그런 지원을 하는 역할을 자위대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검토되는 건 뭐냐면 자위대가 그렇게 수동적인 주일 미군 지원만 할 게 아니고 아예 직접적인 대중국 전투에 나설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를 위해서 미일 방위 협력 지침을 개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대만과 일본의 오키나와 그리고 대만 바로 북쪽 위인 센카쿠 열도 지금 지도에 보이시죠? 이 지역들은 바로 대만 영토가 워낙 가깝습니다. 그래서 대만 유사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위대의 역할 증대를 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일본의 이런 위기가 중국의 해양경비대 등의 선박이 일본이 점유 중인 센카쿠 열도 인근으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침범하면서 위협하고 있는 상황도 큰 원인인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대만을 향한 중국의 위기감 조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미군의 정찰기들이 대만과 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 지역들에 대한 정찰이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지난 5월에만 72번이나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사 충돌을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데가 어디냐면 베이징 대학의 싱크탱크인 남중국해 전략태세 감지계획, 영어로는 SCSPI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서 월간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그렇게 쓴 겁니다. 이걸 SCMP가 4일 보도를 한 겁니다. SCSPI는 전달 4월에 65회보다 약간 늘어난 것이긴 하지만 작년 동기에 35번에 비해서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SCSPI는 또한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지난 1월에는 70회, 2월에는 75회 정찰 비행을 각각 실시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홍콩에 거주하면서 중국 입장에서 군사평론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숭중핑입니다. 자주 언론에 등장하는데 이 숭중핑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역량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미군의 우려도 점차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 미군은 전투 대비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은 인민해방군을 대상으로 정찰을 늘려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우리가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을 상기시킨다 이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4월 29일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 미국 군함의 중국 관련 해역 활동 빈도가 전년 동기 대비 20%, 정찰기 활동 빈도는 40% 넘게 각각 늘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 지역을 군사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라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이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전단은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일본 자위대하고 해상훈련을 오키나와 인근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5일에도 오키나와 인근에 머물면서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